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유합 제어 실습 제 3차식 학습 모듈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강의 때 조작 방식에 대한 표현에 대한 부분이 뒤에 조금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오늘은 밸브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6개의 심볼이 나와 있어요. 6개의 심볼 중에 왼쪽 상단에 있는 일반 수동 작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심볼. 그래서 일단은 이런 네모칸이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마치 그 함수의 파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파이와 같은 부분이 수동 작동에 대한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물에 실제 어떤 그런 모듈이나 어떤 현재 같은 경우 갔을 때 이거와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런 파이와 같은 모양이 있을 때는 일반 수동 작동이다. 이게 작동에 대한 부분들을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아래 나와 있는 스프링 작동은 요건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수동이고 요것은 스프링이 어떻게 돼요? 밀리면 튕기죠. 그래서 어떤 동작에 대한 피드백이 스프링을 통해서 반자동 형태의 어떤 작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하단에 있는 롤러 레버 작동은 왼쪽에 지금 일반 작동과 스프링 작동 부분에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도 사실은 그 고정 그 2가지 정도가 있어요. 2~3가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고정 형태의 롤러고요. 이 롤러가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위에 헤드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고정 형태의 롤러 레버 작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왼쪽 내용은 그렇고요. 오른쪽은 파일럿하고 솔레노이드에 대한 작동 방법입니다. 오른쪽 상단부터 볼까요? 외부의 파일럿 작동에 대한 외부에서 파일럿이라는 것은 공기를 받아들이는 어떤 작동이에요. 공기를 그것도 외부에서 받는 모습을 이렇게 심볼화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점선이 공기의 주입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럿 작동에 대한 심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케이지가 들어가죠. 케이지 하우징된 모습들로 들어가서 내부 파일럿 작동 표현으로 쓴다. 그래서 결국 2가지는 다 파일럿에 대한 작동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럿은 공기로 의한 작동. 그 반면에 하단에 보시면 솔레노이드 작동이라는 게 있어요.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된 사선에 대한 부분들에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전기 신호를 코일이 받아서 그 신호로 인해서 어떠한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에 대한 심볼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심볼을 기초로 해서 응용된 심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도면을 읽는데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표기 방법은 직렬 형태로 있고 병렬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놓은 거는 직렬 형태, 아직 배선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긴 그렇지만 직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세로로 병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밸브가 들어갈 건데요. 체크 밸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체크 밸브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입니다. 정의해서 한번 볼까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결국 그 얘기는 이쪽에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밸브가 되겠죠. 이쪽을 통해서 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볼에서도 보시면
이쪽에 인쪽에서 들어와서 공 모양으로 어떤 입구가 막혀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는 바람의 힘으로 이 공을 밀어내고 나머지 부분으로 공기가 흡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람이 끊기면 다시 이 스프링을 통해서 리턴되는. 그래서 리턴되는, 그래서 공기 다시 입구를 막아서 주입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통하지가 않겠네요. 공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밸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거를 이제 좀 도면화 시킨 건데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레버가 이 부분을 당길 수 있어요.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레버 부분이 안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요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실 모듈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쪽이 인이 되고 이쪽이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교축 밸브라고 하죠. 결국 교축은 한자어예요. 한자어고 결국 쉽게 풀어 얘기하면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게 되면 나사 손잡이를 돌려서 니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로 이동시켜요. 상하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요 부분이 손잡이가 돼요. 요 부분이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니들이 요거예요.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위로 개로가 돼요. 열리게 되면 결국 공기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을 통해서 열리니까 이쪽으로 와갖고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로 하여금 니들을 조절해서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다. 그래서 공기의 양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여기에 있는 게이지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기의 유로 단면적이 변화해서 유량을 가감시켜서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요, 속도 제어 밸브인데요. 이것은 정의를 같이 보시면 실린더의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죠. 조정을 해서 한 방향으로 유량 제어하는 밸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예요. 실린더와 모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밸브를 조절하는 거죠. 이게 용도에 따라 약간씩 틀려지는 거네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이쪽에 공기가 주입이 되면 어떠한 조절 장치로 하여금 이제 여기가 조절 장치가 되겠네요. 조절 장치가 되겠네요. 이 조절 장치로 하여금 니들 부분이죠. 요 부분, 니들 부분의 요 부분이 어떻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요거를 조절을 하면, 그래서 공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공기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공기의 양을 조절해서 실린더나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어떠한 밸브가 되겠다. 그래서 그 조절한다는 심볼 자체가 이 화살표로 표현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어 표시입니다. 제어. 이 부분이 제어 표시입니다. 제어. 제어된다. 제어라는 부분이에요. 제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은 오른쪽과 같아요. 이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입력, 이쪽 부분이 출력, 그죠?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부분이 뭘까요? 그쵸? 예, 조정하는 이 가변하는 어떤 조절 기구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향의 유량 제어를 통해서 실린더와 모터를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금속 배기 밸브입니다. 금속 배기 밸브는 조작부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출력부죠. 출력부의 액추에이터, 실린더를 액추에이터라고도 한다고 했죠. 액추에이터 실린더의 배출 저항을 작게 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배출 저항을 작게 한다. 배출되는 저항을 작게. 저항은 막는 거죠. 바람을 막는 것을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바람이 이동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속배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더 빨리 배출을 시켜서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밸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기 들어와서 저항을 매우 작게 해서 이쪽으로 바람이 빠지죠. 빠져서 빠지는 부분이 공간이 넓어서 저항을 줄여서 더 훨씬 빠른 속도로 바람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P와 A는 뒤에 가서 이 이니셜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합니다. 4차 강의 때 아마 학습을 할 것 같고요. P는 입력 부분을 이야기하고 A와 R은 출력 부분인데 나가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학습차 4차 시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중간에 저항을 작게 해서 사용하는 밸브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모듈이 여러분 사용하실 급속 배기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부분이 입력이 되고요. 이쪽이 출력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출력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배출의 저항을 작게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거는요. 엔드 밸브입니다. 엔드 밸브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압축 공기의 두 개의 입구에서 동시에 작용을 할 때만 A에 흐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안에 보시면 그 공심같이 이렇게 어떠한 그런 게 공심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A나 B 쪽이나 X나 Y 쪽에서 한쪽에서만 바람이 불게 되면 이 공심이 닫혀버리죠. 그렇죠? 네. X에서 불어보면 이쪽이 닫힐 것이고 Y에서 바람이 에어가 오게 되면 이쪽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X와 Y가 균일한 바람이 공급이 돼야 A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두 가지의 공기압이 똑같을 때만 어떤 작동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엔드 밸브에 대한 이론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X에서 이렇게 에어가 들어오게 되면 공심이 여기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바람이 안 나오고 Y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공심이 막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모듈이 여러분 사용하실 모듈 실습 모듈이고요. 이쪽이 X, 이쪽이 Y, 그리고 이쪽이 A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밸브예요. 그래서 실습을 여러분
개강 학교를 나와서 실습하실 때 요 내용도 한번 학습을 하시면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게 AND가 있으니까 OR도 있겠죠? OR도 있어요. OR 밸브. OR 밸브는 뭔가요? 한번 같이 볼까요? OR 밸브는 압축 공기가 한 개의 입구에서 작용했을 때만 작동한다. AND하고는 달라요. AND는 두 군데서 다 했다라고 하면은 심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X나 Y가 한쪽에서만 에어가 들어와야, 신호가 들어와야 A 쪽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사실 이런 볼이 들어있어요. 이런 볼이 바람이 X 쪽으로 불게 되면 Y 쪽 구멍이 막히고 X만 이렇게 계류가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Y 쪽만 바람이 불게 되면 공이 다시 이쪽으로 가서 X가 막히고 Y에서 A로 가는. 예.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AND하고 OR에 대한 작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회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는 좀 쉽게 표현 똑같은 얘기예요. X에서 들어왔을 때, Y에서 들어왔을 때. 예, 그런 얘기고요.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요 모듈이 여러분 실습하실 모듈이고요. 여기 부분이 X, 이 부분이 Y, 여기 A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밸브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밸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본적인 밸브를 알고 거기에 페인트 칠하듯이 더 응용적인 밸브에 있던 어떤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할 때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뒤에 가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실 때 계속 차분하게 이해를 하시면 뒤에 가서 좀 이해가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차시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 굉장히 심볼 중요하죠. 심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해당 날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3차시 강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차 강의에서 바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